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김상현 지음 필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요.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사랑도 충분하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길 원하는데요. 이 책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에 관해 지혜롭고 따스한 시선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제게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행복은 나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 이야기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주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내겐 행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게는 의미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행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얽힌 상태로 작용합니다. 살아가며 행운을 만나게 되는 일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에 대해 짐작해 보건대 저는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운이 작용하더라도 성공은 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비약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시험일지라도 그날의 운에 따라 시험을 망치거나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유독 감이 좋았던 탓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결국 모든 일은 운, 즉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구진은 물리학과 경제학을 활용하여 운과 개인의 능력이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1000명의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능력과 재산, 행운과 불운을 부여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평균적일지라도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능력이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운이 나쁜 사람과 어느 정도의 능력과 운이 좋은 사람 중 후자의 사람이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운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나
지침 같은 건 없겠지만 이제껏 제가 경험해 본 바와 행운이 따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큰 범위에서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존재하지만 어제의 나를 통해 일정량의 행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명상이 끝나면 그날 생각나는 2명에서 3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 웃음 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로 지쳐 있었을 텐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감동받는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와 같이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에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심과 혐오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타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위하는 행동이 마음속 여유를 만들어주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에게 얽힌 행운의 끈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개운하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당신 역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쟁으로 비춰졌고 또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나의 행복에만 집중해 타인에게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범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남들과의 비교를 줄이게 됐고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주저제독야 환착어 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누군가 독약으로 해를 가할지라도 그 해는 해를 가하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부처는 누군가에게 욕과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흙뿌린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복과 행복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바람 앞에 흩뿌려진 흙처럼 결국 축복과 행복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저는 어렸을 적 보도 블록을
같은 모양대로 밟으면 그날 하루의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대로 몇 번을 밟았을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지요. 규칙도 심판도 선수도 없는 저만이 출전하는 오늘의 운 경영 대회였던 셈입니다. 저는 언제나 럭키가이였고 언제나 그날의 운은 좋다라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같은 모양대로 밟지 않았을 때는 이건 무효야 다시를 외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건 무효야 다시라고 외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시도로 같은 모양의 보도 블록을 밟게 된 날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로 모든 일에 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 날이면 피카츄 모양의 돈가스도 더욱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니 엄마와 함께 키우던 행운목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행운목이라는 식물이 집 한 곳에 자리 잡은 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엄마는 행운목을 키우시는데 지극정성이셨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행운목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였지요. 행운목은 7년에 한 번 불규칙적이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언제 필지도 어떻게 피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성스레 행운목을 키우던 어느 날 집에서 기르고 있던 행운목에서 싹이 텄고 이내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진짜 행운목의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쯤 집안에서는 모두가 기뻐할 만한 큰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머리도 몸도 커지면서 더 이상 같은 모양대로 보도 블록을 밟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도 블록 모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해집고 들어와 그날의 내 기분을 망치기도 좋게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엄마 역시 여전히 행운목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시긴 하지만 단순히 행운목으로 인해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행운목의 꽃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 개의 행운목을 다시 분양받아 꽃을 피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겠지요.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내가 하는 일들이 결국 행운을 불러올 것이라는 마음가짐, 즉 지금 닥쳐온 불행 역시도 행운으로 물들여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 것 아닐까요? 한때 저는 어떠한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늘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닥쳤을 때는 앞서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지레짐작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 작고 사소한 일들이 꼬였다고 해서 그 전체가 꼬여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는 것, 누군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 될 거야. 행운이 곧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보도블록을 같은 모양대로 밟은 일과 행운목에서 꽃이 피었던 일들이 겹쳐 행운을 불러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된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행운 역시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 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한 상태일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건강함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입니다.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결국 우리는 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용기를 얻으셔서 희망과 행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